뉴스에서 환율 1,400원 비상이라고 떠들 때 진짜 부자들은 은행 가서 달러를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환전소에 줄을 설 때 이들은 조용히 이것을 주워 담아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바로 대중과 데이터의 비대칭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입니다. 환율 1,400원. 뉴스에서는 국가부도니 제2의 IMF니 하며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백화점 명품관에는 대기줄이 서 있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신고가를 찍고 있을까요? 팩트부터 체크합시다. 이 비상은 누구의 비상입니까? 적어도 수출 대기업 재무팀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사무실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2년 환율이 1,400원을 뚫었을 때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영업이익 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차를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이들 기업의 이익은 수천억 원씩 불어납니다. 그들에게 환율 폭등은 위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이 복사가 되는 이중호재입니다. 그러니 나라 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화 채굴자인 여러분의 포지션입니다. 환율 1,400원 시대의 진짜 패자는 수출 기업도 정부도 아닌 원화로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들입니다. 거시경제 이론은 접어두고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원두는 100%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은 그 비용을 가격표에 전가합니다. 여러분이 긁는 점심값, 커피값에 이미 환율이라는 빨대가 꽂혀 있다는 뜻입니다. 출퇴근할 때 주유소 가보셨습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간단합니다. 원유는 달러로 사오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리터당 100원 넘는 돈을 여러분은 공기 중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장 뼈아픈 건 전자기기입니다. 곧 출시될 아이폰 사고 싶으시죠? 미국 가격은 999달러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격은 다릅니다. 환율 1,200원일 때는 135만 원이면 샀던 게 지금 환율로는 170만 원, 18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40만 원, 사회초년생 월급의 15%가 환율 때문에 증발하는 겁니다. 더 잔인한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올해 연봉 협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5% 인상을 받아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봉 6천만 원이 6,300만 원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일까요? 글로벌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년 전 환율 1,200원일 때 당신의 연봉은 5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1,400원으로는 4만 5천 달러가 안 됩니다. 원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당신의 노동 가치는 10% 디스카운트 당한 겁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00만 원 삭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 폭등기의 본질입니다. 국가적 위기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부의 강제 이전입니다. 수출 기업은 환차익으로 배를 불리고 자산가들은 달러 자산으로 해지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원화만 쥐고 있는 여러분의 지갑만 소리 없이 털리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향해 가면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이 없는 공포가 닥칩니다. 자금력 없는 중소수입상들은 이미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마트 선반에서 여러분이 즐겨 찾던 식자재가 사라지는 날, 그때 가서야 위기임을 깨달으실 건가요? 자,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뉴스에서 말하는 미국 금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의 연봉을 삭제시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우리는 1,400원 환율이 기업에겐 축복이고 개인에겐 재앙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시죠? 뉴스에서 환율 방어선 붕괴, 외국인 자금 이탈 같은 헤드라인만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당장이라도 은행 앱 켜서 달러 좀 사둬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겁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설계 오류입니다. 우리 뇌는 지난 10만 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시 시대의 풀숲이 바스락거릴 때 바람인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던 조상들은 다 사자밥이 됐습니다. 반면 사자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조상들만 살아남아 우리의 DNA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 특히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에 3배 더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진화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본능은 어떤 비극을 만들까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 11시 배가 고파서 배달앱을 켰는데 치킨값 3만 원이 너무 비싸서 10분째 메뉴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앱을 끕니다. 아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 손가락으로 주식창이나 코인 거래소를 켰는데 파란불로 마이너스 3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치킨 100마리 값이 순식간에 증발했는데 이상하게 그건 멍하니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때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춥니다. 편도체가 도망쳐라고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율이 꼭대기인 1,450원일 때, 남들이 다 공포에 질려 달러를 살 때 그제야 허겁지겁 상투를 잡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패닉 바잉입니다. 더 잔인한 건 금융 시스템과 미디어가 여러분의 이 편도체를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세요. 충격, 경악, 증발. 이 자극적인 단어들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게 만들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클릭하게 만드는 미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감정이 배제된 스마트머니, 진짜 부자들입니다. 부자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나옵니다. 개미들이 날아 망한다며 환전소에 줄을 설 때 자산가들은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국인이 공포에 질려 던지고 나간 국내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수합니다. 그들에게 1,400원 환율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자산을 싸게 받아먹을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공포를 매수하고 대중은 공포에 잡아먹힙니다. 이 차이가 부의 격차를 만드는 진짜 엔진입니다. 자, 이제 인정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주입한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해킹당했습니다. 이 본능적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시스템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판을 짠 주체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부자들의 장난질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봉을 갉아먹고 뇌를 해킹하는 진짜 배후는 따로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고 말해주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 미국 금리 탓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 앤 캐리와 알고리즘의 실체를 해부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뉴스에서 지겹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서 환율이 올랐다.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급이라 자본이 유출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마치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항상 옵니다. 진짜 문제는 배수 시스템이 막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연봉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파월 의장이 아닙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절대 쉽게 설명해주지 않는 외환시장의 진짜 포식자 2마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범인, 바로 앤 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죠. 일본은 수십 년간 금리가 0%였습니다.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전 세계 큰손들은 일본에서 엔화를 공짜로 빌려서
이자 많이 주는 미국 채권 사고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이 규모가 수천조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돈 갚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원화를 팔아서 엔화를 갚아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본 은행 빚 갚으려고 한국 돈을 던지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국의 원화는 그냥 조각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출 잘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저들이 청산 버튼 한번 누르면 환율은 10원, 20원씩 폭등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글로벌 ATM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범인, 이게 더 소름 돋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외환시장 거래의 60% 이상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HFT라고 불리는 AI 프로그램들이 0.001초 단위로 사고 팝니다. 이 녀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람이 거래할 때는 환율이 너무 폭등하면 이건 좀 심한데? 하면서 멈추거나 반대로 샀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삭제하고 숨어버리거나 떨어지는 칼날을 더 세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제 뉴스가 없는데도 점심시간 10분 만에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고 하는 사이에 기계들은 이미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는 뭐 해? 우리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나 있다며. 자,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보자는 거죠. 4천억 달러 역대급 규모 맞습니다. 든든해 보이죠. 하지만 금융권 내부자들은 양이 아니라 질을 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10억이라고 칩시다. 부자죠? 그런데 당장 급한 빚 1억을 갚아야 하는데 10억이 전부 안 팔리는 시골 땅이나 묶여있는 적금이라면요? 그 사람은 10억 자산가지만 당장 1억이 없어서 부도가 납니다. 이걸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 중 당장 1분 안에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진짜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가 기밀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아이비들은 경고합니다. 한국의 단기 외채 비율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1997년에 장부상 숫자만 믿다가 당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규모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 금리 탓도 여러분의 과소비 탓도 아닙니다. 그냥 판이 바뀐 겁니다. 엔캐리라는 파도와 알고리즘이라는 기계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과거의 상식으로 정부가 지켜주겠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고 믿는 건 순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개인인 여러분까지 구해줄 여력은 없습니다. 각자 도생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상위 1%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패를 들고 싸우고 있을까요? 환율 1,400원 시대, 앉아서 당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내는 실전 생존 포트폴리오. 마지막 파트에서 구체적인 종목까지 딱 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망했다, 욕만 하고 있을 건가요? 그건 패배자들의 언어입니다. 냉철한 검증가로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실행해야 할 생존 매뉴얼을 딱 2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냉정하게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트랙 A, 이미 한계에 도달한 분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이자 낼 돈이 없다면 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혈부터 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았을 뿐입니다. 이때 멍하니 있다가 사채 쓰거나 카드 돌려막기 하면 그건 진짜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적 탈출구를 이용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이거 실패자의 낙인 아닙니다. 기업들도 어려우면 워크아웃 신청해서 빚 탕감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왜 개인인 여러분은 혼자 끙끙 앓으십니까? 지금 당장 검색창에 두 단어를 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성적인 투쟁입니다. 두 번째 트랙, 비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월급과 자산 100% 원화로만 들고 있다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위 1% 부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소액으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패, ETF 2개를 찾아왔습니다. 시나리오 1, 환율이 결국 진정될 것이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갈 것 같다면 미국 장기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보겠죠. 그래서 반드시 환해지 상품을 사야 합니다. ACE,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직 같은 상품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져도 채권 가격 상승분은 오롯이 챙길 수 있는 부자들의 전형적인 해지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2, 아니다. 위기는 더 심해진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을 것 같다. 그럼 원화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때 유일한 구원자는 금입니다. 골드바 사서 장롱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비쌉니다. 주식 계좌에서 ACEKRX 금현물 같은 ETF를 모아가십시오. 달러 가치가 요동칠 때 금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최후의 화폐였습니다. 여러분, 환율 1,4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거친 바다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파도가 높다고 선실에 처박혀서 멀미만 하다가 가라앉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파도의 높이를 이용해서 서핑을 즐기며 불을 옮겨 담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원화만 모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파도에 휩쓸리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파도를 타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드린 데이터와 도구들이 여러분의 구명조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계속해서 함께 검증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날카로운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게 더 소름 돋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외환시장 거래의 60% 이상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HFT라고 불리는 AI 프로그램들이 0.0001초 단위로 사고 팝니다. 이 녀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람이 거래할 때는 환율이 너무 폭등하면 이건 좀 심한데 하면서 멈추거나 반대로 샀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삭제하고 숨어버리거나 떨어지는 칼날을 더 세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제 뉴스가 없는데도 점심시간 10분 만에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뉴스 보고 하는 사이에 기계들은 이미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정부는 뭐해? 우리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나 있다며! 자,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보자는 거죠. 4천억 달러 역대급 규모 맞습니다. 든든해 보이죠. 하지만 금융권 내부자들은 양이 아니라 질을 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10억이라고 칩시다. 부자죠? 그런데 당장 급한 빚 1억을 갚아야 하는데 10억이 전부 안 팔리는 시골 땅이나 묶여있는 적금이라면요. 그 사람은 10억 자산 가지만 당장 1억이 없어서 부도가 납니다. 이걸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 중 당장 1분 안에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진짜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국가 기밀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IB들은 경고합니다.
한국의 단기 외채 비율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1997년에 장부상 숫자만 믿다가 당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규모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방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 금리 탓도 여러분의 과소비 탓도 아닙니다. 그냥 판이 바뀐 겁니다. 엔켈이라는 파도와 알고리즘이라는 기계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과거의 상식으로 정부가 지켜주겠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고 믿는 건 순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개인인 여러분까지 구해줄 여력은 없습니다. 각자 도생,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상위 1%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패를 들고 싸우고 있을까요? 환율 1,400원 시대, 앉아서 당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내는 실전 생존 포트폴리오. 마지막 파트에서 구체적인 종목까지 딱 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망했다, 욕만 하고 있을 건가요? 그건 패배자들의 언어입니다. 냉철한 검증가로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실행해야 할 생존 매뉴얼을 딱 2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냉정하게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트랙 A. 이미 한계에 도달한 분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이자 낼 돈이 없다면 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혈부터 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았을 뿐입니다. 이때 멍하니 있다가 사채 쓰거나 카드 돌려막기 하면 그건 진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적 탈출구를 이용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이거 실패자의 낙인 아닙니다. 기업들도 어려우면 워크아웃 신청해서 빚 한감 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왜 개인인 여러분은 혼자 끙끙 앓으십니까? 지금 당장 검색창에 2 단어를 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성적인 투쟁입니다. 두 번째 트랙 B.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월급과 자산 100% 원화로만 들고 있다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위 1% 부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소액으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패 ETF 2개를 찾아왔습니다. 시나리오 1. 환율이 결국 진정될 것이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갈 것 같다면 미국 장기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보겠죠. 그래서 반드시 환해지 상품을 사야 합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 같은 상품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져도 채권 가격 상승분은 오롯이 챙길 수 있는 부자들의 전형적인 해지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2. 아니다, 위기는 더 심해진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을 것 같다. 그럼 원화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때 유일한 구원자는 금입니다. 골드바 사서 장롱에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비쌉니다. 주식 계좌에서 에이스 KRX 금현물 같은 ETF를 모아가십시오. 달러 가치가 요동칠 때 금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최후의 화폐였습니다. 여러분, 환율 1,4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거친 바다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파도가 높다고 선실에 처박혀서 멀미만 하다가 가라앉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파도의 높이를 이용해서 서핑을 즐기며 불을 옮겨 담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원화만 모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파도에 휩쓸리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파도를 타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드린 데이터와 도구들이 여러분의 구명조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통제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계속해서 함께 검증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날카로운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